자, 반갑습니다. 최근 시장이 연일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러한 악재를 딛고 훈풍이 불어지고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정식적으로 좀 소통을 나눌 만한 그런 이제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종목이 좀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는지 아니면은 좀 수익적으로 좀 괜찮은 그런 좀 위치에 있는지 아직까지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시장이 잘 상승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또한 같이 좀 수익이 잘 나와주는 그러한 좀 좋은 수익들을 챙겨 가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이 투자와 트레이딩의 영역 그 중에서도 이 트레이딩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장에서 수익을 챙겨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좀 기준을 잡을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 한번 이제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해볼 과제는 이제 트레이딩이란 이제 이런 내용이죠. 제가 이제 저번에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트레이딩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나만의 기술적인 기준으로 이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데이터를 쌓고 그 다음에 이 수익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챙겨 나가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그런 부분이 생기실 거예요. 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하게 이제 챙겨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기술적인 기준이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이나 혹은 이제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연관성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저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트레이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의 힘,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힘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트레이딩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준은 이 주식을 다루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이 기준을 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저번에 강의 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이 주식을 다루는 주체가 있고 이 주체는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저번 주에 설명드렸었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방식하고 거의 이제 유사해요. 이 펀드 매니저가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을 정말 이제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죠. 정말 이제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떤지, 현재 실적은 어떻고, 앞으로 정말 크게 성장을 하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 될 건지를 판단을 해서 꾸준하게 매집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꾸준하게 매집을 하는 게 우리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아니고 그냥 이제 약 한 반년 그리고 1년, 2년 이상의 긴 기간을 두고 이제 몇백억, 몇천억, 조 이상의 큰 자금을 이제 모아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 주식을 다루는 이 주체라고 한다면 이 주체들은 어떻게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가냐? 제가 이제 또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주식을 다루는 주체는 바로 이제 한 번에 쭉 올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제 계단식으로 좀 상승을 올린다. 기본적으로 올리고 나서 약간 이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올리고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약간 계단식의 상승을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왜? 워낙에 이제 많은 자금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 많은 자금을 한 번에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 많은 자금을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이제 좀 차근차근히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이라는 과정은 이러한 이 눌림목 구간에 이 주포들이 힘을 본격적으로 쏟아내는 이 구간에 저희가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주식을 다루는 이 주체의 힘, 이 주체가 이 종목을 이제 바로 좀 끌어올릴 거다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때문에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격적으로 살펴보려면 또 역시나 이제 종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좋겠죠. 이제 한국카본이라는 이제 종목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 뭐 제가 저번 주에 직접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이 한국카본.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 LNG선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LNG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혜로 인해서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을 보였었고 이 한국카본은 이 LNG선에서도 이 본행제 관련돼서 상당히 좀 기업이 튼튼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한국 카본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들어가주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지금 현재 이제 이 러시아에 대한 이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계속해서 이제 심화가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뭐 전쟁에 대한 좀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러시아에서 기본적으로 이 가스관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이 유럽의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꽉 쥐고 있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이 러시아의 이 가스관을 통해서 주로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이러한 에너지원을 이제 공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를 통해서 들여오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싸요. 직접적으로 그냥 가스관을 통해서 이제 쏴주니까 훨씬 이제 비용이 싼데, 때문에 이제 이 러시아를 통해서 지금 유럽의 이제 각 국가들이 이제 에너지원을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때문에 이제 러시아도 이 가스관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국고 자체에 굉장히 좀 돈이 많이 쌓여져 있죠. 지금 이 러시아라는 나라의 국고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내수 경제를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이 계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뭐 물론 이제 뭐 푸틴의 의도는 빠르게 조금 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좀 뭐 정복을 해서 괴뢰 정부를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경제 제재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할 거다. 약간 이제 뭐 이러한 의도를 이제 보였을 텐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서방 국가에서 계속해서 이 제재들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이제 결사항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우크라이나가 정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그 외에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다른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결과적으로 이제 국경을 맞대게 되죠. 때문에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이제 강하게 먹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이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강하게 제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 배로 천연가스를 들여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이 LNG 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갈 수밖에 없고, 자, 가스관 제재를 통해서 이 LNG 해양 운송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 수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LNG 선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진짜 세계에서 알아주잖아요. 최고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LNG 선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좋은 상승이 나왔었고, 자, 그런데 이 한국 카본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방송에 설명을 드렸었을 때 제가 이 구간에 이제 딱 추천을 드렸었을 거예요. 자, 다시 선을 그어보면 딱 이 정확하게 이 눌림목 구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 한국 카본에 대해서 뭐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좋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이 조선주들이 LNG 관련주들이 이번 주부터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었어요. 각종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나.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좀 빠르게 말씀드렸던 그런 축에 속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구간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좀 선취 매를 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제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현재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고,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기 때문에 이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LNG 관련주들이 크게 수혜를 받겠지. 제가 뭐 국제 정세에 뛰어나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접근한 게 전혀 아닙니다. 한국 카본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구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국 카본을 좀 길게 볼게요. 한국 카본을 좀 길게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좀 크게 들어왔던 구간이 있었죠.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역대 최근에 이제 1년 동안에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냐? 지금 이 구간의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한 420억 정도 돼요. 자, 이 구간의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은 대략 한 거래 대금이 420억 정도 되는데, 이 1년 동안에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거를 일반 개인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일반 개인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래 대금이라는 겁니다. 이 최근에 이제 들어온 거래 대금 자체가.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 거래 대금이 들어온 이 구간 자체가 일반인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종목을 다루는 주체가 크게 이제 돈을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가장 크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카본에 돈을 왜 가장 크게 집어넣었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의도를 파악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LNG선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카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건 종목의 힘, 이 종목의 힘을 통해서 굳이 내가 이 국제 정세에 밟지 않고 시황에 대해서 밟지 않더라도 이 주체가 밀어넣은 힘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파악하고 이 종목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주체의 자금 투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체의 자금을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 이제 한번 체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이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수혜를 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지금 대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원에 대한 각종 이제 원자재 값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대체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트렌드,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때문에 이제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원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은 이제 아무래도 원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대체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이 풍력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뭐 유럽을 보게 되면은 좀 섬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섬나라가 굉장히 많고 바람이 좀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근데 이 원전 산업이 아무래도 조금 뭐 친환경 산업 쪽에서는 가장 좀 핫하고,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이 되면서 좀 이제 핫한 종목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인플레이션 풍력 관련주죠. 유럽에서 이 풍력으로 굉장히 좀 발전을 하기가 이제 좀 편하니까 그나마, 때문에 이제 이 원전 그 다음으로 좀 대체제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뭐 원전을 개발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프랑스를 주도로 해가지고 이 원전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지만, 그 외에 이제 아직 탈원전을 주요 정책으로 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때문에 이 풍력에 대해서도 그 다음으로 이제 시선이 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이제 잘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차트를 이제 왼쪽으로 조금만 보내주시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자, 요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요 차트가 이제 조금 이제 안 보이는데, 네,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이제 갑자기 바닥을 이제 좀 다지면서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 이제 이 코로나 때 정말 큰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쭉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간에 갑자기 큰 거래량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 큰 거래량이 나왔을 때 이 첫 번째 구간에 여러분들은 의심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사지 않잖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사지 않고 내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 물건을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이런 거대한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거대한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어제였죠.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와줬어요. 좋은 상승이 나와줬는데, 자, 제가 이제 또 이때 상승이 나올 때 마침 또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아침에 이제 장이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앵커님께서 뭐 어떤 섹터를 보고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딱 이 풍력주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때 이 돈이 크게 들어왔었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 저는 이제 이 역대 한 1년 반 동안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주체들이 어떠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집어 넣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게 이제 친환경 풍력주였어요. 때문에 이제 이때 이 아침 방송을 진행을 할 때 풍력 관련주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제 바로 급등이 크게 나왔었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복기를 해보면, 자,
시장에서는요, 돈의 흐름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뭐 이동평균선, 뭐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뭐 볼린저 밴드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지표들도 있고 그 외에 굉장히 좀 많은 종류들의 지표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흐름이 나오고 나서 그 흐름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후행성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 힘이라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주포들의 의도를 강하게 나타내 줄 수밖에 없다. 주체들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지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식을 진행을 하실 때,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항상 이 힘을 보는 이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종목을 둘러보면서 CS 베어링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이제 힘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냥 이 힘이 들어왔다 정도로 이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힘이 들어온 구간에 이제 왜 들어왔을까? 이러한 힘이 주체들이 왜 이런 구간에 이렇게 크게 힘을 집어 넣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복기를 해보면 자, 주체의 힘.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주체가 돈을 집어 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주체가 돈이 집어 넣은 게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금 투입이 확인이 됐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있죠.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CS 베어링처럼 돈이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크게 들어온 구간이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여러 개 이제 돌려보고 계속해서 종목들을 이제 눈에 익히다 보면 시장에서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 트레이딩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은 쌓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자금의 투입이 크게 확인이 됐어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거래량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의심을 하고 결론을 도출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돈이 크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든 아니면 뭐 내가 어떤 물건을 사든 뭐든 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크게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거를 크게 샀다라는 건데 왜 샀을까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왜 샀는지 의심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론이 나왔어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왔네. 그런데 내가 지금 한번 유럽의 지금 동태를 보고 행태를 보고 지금 현재 친환경 산업의 흐름을 보니까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는 대체재에 대해서도 반드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이 종목에 대해서 힘을 크게 넣었기 때문에 주포들도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야지 물량을 털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결론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준을 갖추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봤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귀까지 한 거예요. 이제 왜 이제 힘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 힘을 어떻게 확인을 할 건지,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도출을 해내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봤다라고 하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안 좋은 예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면 안 되는 예죠.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볼 텐데, 이제 인성정보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인성정보는 이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코로나 관련주로 좀 많이 좀 연관이 됐었던 종목이죠. 그러면서 이 원격 의료 쪽으로 이제 주로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바닥을 찝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는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성정보가 최근에 또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 구간에.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상승이 나왔었어요. 이때 이제 상승이 왜 나왔었냐라고 하면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에 이제 20만 명을 넘어섰죠.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막 역대 최고 확진자 찍을 거다. 그러면서 뭐 5만 명 넘어간다. 이러면서 이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원격 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이 구간에 나오고 있었어요. 이때.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이제 테마성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결국에 또 힘을 봐야죠. 힘을 보게 되면 자, 거래량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지금 이 구간, 그 다음에 지금 이 구간, 이 구간들 보시게 되면 굉장히 힘이 크게 들어왔어요. 이때 이제 한창 코로나 심해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리두기 심해지고 그 다음에 뭐 원격 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상승이 요만큼 이제 크게 나왔었던 이런 구간인데 지금 이제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여태까지 나왔던 거래량보다도 아주 부족한 그런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주체의 힘을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체는 단순히 그냥 테마가 이제 또 살짝 떠오르니까 그냥 조금의 이제 상승만 나온 거지 제대로 크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만한 그런 의도는 없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인성 정보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포인트는 딱 요거밖에 없어요.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바닥을 찍었죠. 바닥을 찍었으니까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 그러한 기대감으로 조금 접근을 할 만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굳이 이 종목은 접근을 할 필요가 없죠.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 있어서 결국에 이제 주체가 힘을 강하게 넣고 주체가 힘을 넣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힘을 많이 넣고 돈을 많이 넣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의 이런 이론인데 지금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돈을 넣지 않았으니까 굳이 접근을 할 필요가 없죠. 트레이딩의 관점에 알맞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추가적으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텐데 뭐 실적이나 혹은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필수적으로 투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해야지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크게 뭐 고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항상 이 주체의 힘, 주체가 이 종목을 올릴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중요하게 볼 거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좋지 않은 예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좀 트레이딩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트레이딩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주체의 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뭐 기준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약간 좀 세세한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게 그냥 거래량 크게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사버려서 다 수익이 나면은 그야말로 뭐 누구나 다 수익일 겁니다. 때문에 이제 당연히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그러한 이제 세세한 부분들을 맞춰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에 대해서 차츰차츰 완벽하게 좀 기준이 잡혀지시면서 이제 좀 좋은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제가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상세한 이런 기준들, 그 다음에 좀 조건들을 이제 좀 교육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상세하게 한번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뭐냐면 기회비용, 손절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글씨를 아주 크게 해왔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 현재 시장에 계속해서 연일 하락장이 나왔죠. 연일 하락장이 나오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었죠. 이제 작년 뭐 21년 초부터 치면은 벌써 거의 1년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기간이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고점을 찍고 뭐 더 이상 이제 그거 이상의 상승 없이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쭉 하락이 나왔잖아요. 때문에 지금 뭐 아무래도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을 거고, 뭐 지치셔서 떠나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주식 예탁금이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주식 투자에 지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번 강의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점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온다.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 종목에 대해서 대응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손절은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시장은 항상 반등과 하락을 반복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최근에 시장이 정말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구간에 도달을 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심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금리 인상도 점진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을 괴롭혔던 악재들이 사실상 많이 완화가 된 거죠. 정말.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악재들이 완화가 되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이제 정말 좋은 반등 나와줄 거다 때문에 이 시장에 여러분들 수익을 꼭 챙겨놔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제 저번 강의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올해 시장이 좋을 것 같냐? 혹은 이제 나쁠 것 같냐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었고,
이제 이 시장이 계속해서 아무래도 좀 잘해봐야 행보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 올해 가장 주요한 골자, 가장 시장을 이끄는 이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 이 긴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은 잘해봐야 행보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잘해봐야 행보세인 올해의 시장에 이러한 반등이 나와주는 시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많이 좀 상담을 해보면 항상 이제 같은 문제였어요. 뭐냐면 이제 이 주체들이 이제 항상 이 종목들을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몇 차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완전하게 차익 실현을 하는 그림. 보통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제 꾸준하게 매집을 해요. 꾸준하게 매집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짝짝짝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하락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 주포들은 이제 완전하게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차익 실현 구간에 완전하게 이 물량을 다 정리를 했잖아요. 때문에 다시 한번 길게 매집을 하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물리게 됐을 때 주포들의 이러한 차익 실현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며칠 몇 주가 아니라 몇 개월 몇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뭐 테마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오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 관계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임상이 언제 성공이 될지 이런 것들을 알겠어요. 때문에 지금 이 차익 실현 구간에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는 나만의 기준대로 손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손절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고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이제 좋은 기업이고 뭐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라도 있죠. 근데 혹시나 이제 기업이 안 좋아 봐요. 그리고 기업이 좋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일례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기업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기준을 잡지 않고 혹은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들고 간다라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나한테는 손실인 거예요. 수익을 보더라도 기회비용이 손실이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손실인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제가 이제 뭐 계속해서 좋은 반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해서 종목에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올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접근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기준 없이 또 새롭게 접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히 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만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인지를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기회비용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종목이 뭐 조금의 수익이고 조금 더 수익이 나올지라도 이 종목으로 좀 더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종목 교체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물려가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장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차라리 좀 수익을 챙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오히려 교체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물려가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나만의 어떤 수익 기준이 갖춰져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접근을 하실 때 꼭 짚고 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시장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손실폭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을 때에도 수익을 크게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올해 시장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결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반등장, 이러한 반등장이 나올 때 꼭 수익을 챙겨 놓겠다라고 이제 명심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꼭 이제 명심을 해주시고 자, 이제 뭐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종목에 대한 주체가 이제 어떻게 힘을 이제 집어 넣는지 그리고 이 주체들이 힘을 넣었을 때 이 어떻게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해 나갈 건지 그리고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다면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이 주식을 조금 이제 좀 쉽게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 주체들의 힘을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쉽게 상승이 나오는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정말 뭐 매력적인 말이고 단어입니다. 쉽게 상승이 나오는 조건. 자, 뭐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 매물대예요, 매물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매물대가 이제 뭐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설명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이제 먼저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이에요. 대한해운도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에 조금 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에 함께 이제 상승이 잘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상승이 나왔던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제 최근에 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 물동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제 이 물동량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은 판단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았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에 대한 이제 서비스가 더더욱 이제 발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에 대한 서비스가 당연히 발전을 하니까 당연히 비대면 결제 서비스도 더더욱 발전을 하겠죠. 때문에 물동량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해운 운임 지수도 작년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올라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저번 주부터 해서 뭐 대한해운뿐만 아니라 뭐 흥하해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HMM 등등 이 해운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를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자, 최근에 이제 상승이 잘 나온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자, 이 구간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해운주는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 방송할 때 뭐 이제 점심 방송이었죠. 점심 방송에 이제 어떤 분이 종목 진단 요청을 주셨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해운주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주셨었는데, 해운주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까지도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고, 보게 되면은 이 거래량도 꽤나 많이 나왔어요. 이때 이 구간에. 그러면은 물량을 좀 많이 쏟아냈다. 차익 실현 물량이 꽤나 이제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때 왜 차익 실현 물량이 꽤나 이제 많이 나왔느냐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제가 줄을 쳐볼게요. 줄을. 자, 요 구간에다가 줄을 쫙 쳐볼 겁니다. 요 구간.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시나요?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바로 이 거래량과 그 다음에 이 두텁게 쌓여져 있는 이러한 캔들들이에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을 하시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말을 하는 매물대가 쌓여 있는 겁니다. 자, 대략 이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대략 한 2, 3개월 정도 되거든요. 이 2, 3개월 동안에 지금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나왔죠. 이 구간에.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이 주체들이 이 종목을 상승을 크게 시켰으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당연히 거래가 많이 됐겠죠.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 주체들이요, 거래를 많이 시키면서 개인들도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때문에 개인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물려 있는 구간이에요. 아마 이제 뭐 대한해운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물려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구간에 매물대가 이제 길게 두텁게 이제 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대한해운이 이제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가 정확하게 이 매물대에 부딪혀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락이 나왔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 물려있는 투자자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구간에 물려있는 투자자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대한해운이 올라오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최근에 이제 뭐 물동량 계속해서 올라가고 해운 운임지수 올라가고 하면서 해운주들이 굉장히 조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쫙 나와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물려있던 구간에 매수가 근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매수가까지 왔으니까 드디어 탈출 기회가 왔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 종목을 털어낼까요? 털어낸다라는 심리가 압도적으로 강하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 매물대에 도달을 했을 때 그러한 심리가 극적으로 도달을 해내는 치고 오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저항 라인으로 주로 활용이 되기도 해요. 이 매물대라는 게.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 매물대까지도 다 이겨낼 만큼 어떠한 주체가 힘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구간에 바로. 그러면은 여기서 또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매물대를 뚫고까지 힘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이 주체는
추가적인 종목의 이 상승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매물대를 통해서 그리고 힘을 통해서 종목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떨어질지를 판단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자, 우리가 이 주체의 힘을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있겠지만 매물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매물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목표가를 잡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한해운이 이제 이 구간에 좀 크게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간, 눌린 구간에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를 어디로 설정을 할까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이 이제 크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이제 한 요 구간 정도, 2차 목표가를 요 구간 정도로 설정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매물대가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이 매도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예술의 경지다. 매도를 정말 잘하는 경지가 예술의 경지고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잖아요. 매물대가 여러분들이 매도를 잘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정말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냐? 추세죠, 추세. 자, 추세는 뭐 굳이 뭐 차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제 말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추세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상방으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가는 게 있죠. 그러면서 이 추세가 좀 더 이제 상방 쪽으로 쏠려 있으면은, 아, 이제 종목이 좀 힘이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종목이 좀 하방 추세예요. 하방 추세면은, 아, 이 종목은 조금 안 좋은 종목이 아닌가? 계속해서 좀 떨어질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21선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길게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탈을 하면은 좀 길게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지표로 활용이 되죠. 이 추세를 이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평선이 가장 좀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이평선, 뭐 5일선, 그 다음에 11선, 21선, 61선, 121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활용을 가장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아무래도 21선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1선. 이 21선이 추세를 확인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펀드 매니저들처럼 진짜 막 1년, 2년 막 이렇게 길게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윤택해지게 그냥 치킨 먹을 거 그냥 배달비 생각 안 하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뭐 한두 번씩은 좋은 데 가서 외식도 하고 이러는데 부담이 안 될 정도로 내 삶을 좀 더 이제 윤택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의 삶을 좀 더 이제 좀 윤택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1년, 2년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이평선도 마찬가지예요. 121선이나 61선은 너무 길고요. 5일선은 너무 짧습니다. 추세를 확인하기에는. 때문에 21선, 이 21선을 보고 이제 추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일례로 그냥 이 대한해운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해운이 이제 최근에 뭐 상승이 나올 때, 이때 이제 정확하게 21선도 이제 같이 이제 추세를 틀어주는 그런 이제 구간이 확인이 되거든요. 때문에 21선으로 이제 통해서 이제 한번 추세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제가 이 매물대에 대해서, 대한해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매물대에 대해서 한 가지 종목을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냐면, GSE라는 종목이죠, 여러분들. GSE.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제 이 GSE가 천연가스 수혜로 정말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왔었죠. 물론 이제 이 GSE가 지금 조정 구간이기는 합니다. 뭐 절대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왔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체가 이 주포들이 차익 실현 구간에 진입을 한 겁니다.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예를 들려고 가져온 종목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GSE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예를 들기 좋은 게, 자, 요 구간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요 구간. 지금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역대 나왔던 거래량 중에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어떠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을 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을 한 게 바로 이 구간이에요. 바로 이 구간부터 여러분들 지정학적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주체들이 여태까지 본 적 없던 거래량을 바로 이 구간에 강하게 집어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때 의심을 해야죠. 이 GSE라는 종목이 사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천연가스의 값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천연가스의 값은 정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의 값은 때문에 천연가스의 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GSE의 실적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시장의 주체들은 역대까지 이 물량을 한 번에 다 삼키는 거래량을 강하게 집어 넣었을까? 여러분들은 이때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시장에서 이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 러시아가 확실하게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증거를 포착을 했다. 그러면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던 그러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끝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상승을 한 거예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구간까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자, 그런데 왜 이게 또 매물대에 대해서 좋은 예가 되느냐. 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어떤 이 매물대를 삼키고 큰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크게 방해가 되는 그러한 물량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주체들의 자금뿐만 아니라 주체들도 사실 이제 뭐 기관, 뭐 외국인, 개인이 될 수가 있죠. 한 종목에 여러 가지 주포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때문에 이제 물량이 많이 있는 구간은 당연히 여러 가지 주체들과 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외국인 등등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물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매물들이 없는 구간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매물이 없어요. 이 구간부터는. 매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수익 중인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또 생각을 하시겠죠. 이게 어느 정도 좀 올라왔는데 슬슬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매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요. 이와는 반대로 또 내가 지금 이제 종목을 올리는데 아무런 방해되는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주체가 맘만 먹으면 그냥 계속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구간 동안에 그런 이제 차익 실현 욕구를 좀 야기하는 그러한 음봉들이 나오죠. 요 구간들. 차익 실현 욕구를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주체들이. 개인들이 물량을 털어내게끔. 그러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매물대가 없어버리니까 그냥 끝도 모르고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매물대는 어떠한 목표가를 정하는데 가장 좋은 이제 지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대를 다 이기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매물대를 끌어올릴 만큼의 어떤 힘을 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을 주체 또한 노릴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매물이 없는 구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체들이 맘만 먹으면 끊임없이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 때문에 매물대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 다음에 매물대가 어느 가격대에서 시작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도하는데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이 매물대와 그 다음에 추세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호가예요. 호가, 여러분들. 호가. 자, 이제 뭐 호가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가. 뭐 여기저기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좀 많은 전문가들이 다루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호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호가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 호가에서 여러 가지 매도 물량, 매수 물량이 이제 같이 쌓여 있죠. 이 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일봉, 분봉 이러한 이제 이 봉들의 주포들의 자금이 숫자의 형태로 나열이 돼 있다. 즉 일봉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뭐 트레이더들 보면 호가만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호가의 이런 형태를 보고 이제 주포가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파악을 하고 호가만 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때문에 호가 또한 굉장히 좀 이 종목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한 이제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 또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 호가에 대해서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호가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파고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호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아예 그냥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호가의 배열에 대한 의미라든지 호가의 모양, 그다음에 뭐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의 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포들이 올리기 위한 그러한 호가의 형태를 좀 이제 파악을 한번 이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뭐 호가는 그냥 그런 의미가 있다 정도로만 좀 파악을 해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오늘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투자와 트레이딩의 영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트레이딩의 영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트레이딩은 이 주체의 힘, 주체가 이 종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힘을 이제 보통 거래량을 통해서 나타내고, 때문에 이 거래량을 파악을 하면서 어떤 이 거래량이 역대까지 본 적 없었던 거래량이 나타나 줄 때 그때 이제 좀 진짜로 종목을 올릴 만한 의도가 있다. 때문에 종목의 힘을 보는 것, 주체의 어떤 의도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주체의 의도를 파악을 하는데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트레이딩 기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매물대, 그 다음에 추세, 호가를 보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하나 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수익을 보더라도 혹은 이제 손실을 보는 구간에 있어서 내가 이제 좀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다면, 그러한 구간이 왔다면 절대 그 구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짚어봤고, 제가 이제 완전히 좀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아마 이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뭐 시작하신 지 아마 1, 2년 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재작년에 워낙에 정말 역대급의 상승이 있었고, 저도 보지 못했었던 그런 이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때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면서 정말 주식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 지인 중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정말 그냥 단순히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정말 어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한 27살 정도, 28살 정도 됐는데 그 친구가 주식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뭐 차트나 혹은 뭐 테마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각 기업들의 실적 보는 법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주식을 하면서 정말 상한가, 그러니까 뭐 10종목 잡으면 7종목은 상한가가 나오고 9종목은 급등이 나요. 뭐 한두 종목은 손절이 나올지언정.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미 이제 은퇴를 하고 그냥 아침에 그냥 매매 조금씩 하는 그러한 이제 경지에 도달을 해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제가 한 어느 정도 안지는 한 3, 4년 정도 이제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주식을 10년 넘게 하셨어요. 주식을 이제 10년 넘게 하시면서 정말 이제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주식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만의 기준, 나만의 수익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세요.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결국 주식 시장에서요, 여러분들 이 중요한 건 가장 여러분들이 짚고 가야 되고, 제가 지금 이 투자와 트레이딩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결국 투자를 하시던 트레이딩을 하시던 나만의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정말 뭐 반년, 1년 혹은 5년이든 좋아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하시면서 나만의 기준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데이터를 쌓으면서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이제 80%, 90%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준이 쌓이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누가 올라간다더라, 혹은 저기서 추천을 해줘서, 혹은 그냥 단순히 올라갈 것 같아서, 혹은 아직까지 충분한 수익적인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정도면은 내 경험상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충분한 어떠한 검토 없이 들어간다거나 이러한 투기성 매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 결국에는 다 상처로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한 강조드리는 부분, 트레이딩의 기준, 혹은 이제 제가 뭐 다음 주에 이제 마저 이제 트레이딩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지만 그 이후에 설명드릴 또 투자에 대한 기준도 함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실적,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 뭐 성장성, 앞으로 이제 올해든 뭐 미래에 우리나라에서 좀 유망할 만한 그러한 산업들,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트레이딩이든 투자든 좋아요, 여러분들. 내가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분명하게 잡아가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준을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쌓일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뭐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말 지금 이 토마토에 굉장히 좀 좋으신 전문가들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준이 좀 쌓일 때까지는 제가 이제 최대한 옆에서 이제 도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독립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뭐 함께 같이 간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트레이딩에 대한 상세한 부분들, 그리고 실전 매매에 적용시키는 부분들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을 하고요. 내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 항상 수익으로만, 빨간불로만 가득 차기를 꼭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